안녕하세요. 클로버 학원의 대표 원장 임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로버에서 수학 가르치는 황용원입니다. 이번에 수리논술 의대 전형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의대가 너무 이슈잖아요. 근데 내신이 정말 1등급이 아니면 아예 의대는 지원할 수 없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게 도대체 수리논술로 가능한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능하고요. 아까 처음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의대 논술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시험지 형태가 뭐 의대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많이 어려운 문제지가 다르게 들어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좀 다름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수리논술 자체가 어떤 학교의 시험지가 동일하고요. 문항 구성도 거의 동일한 상태에서 그것의 어떤 점수, 평균, 커트라인 차이로 거의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내신 형태가 크게 반영되지도 않고 그냥 거의 수리논술로 결판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력만 된다면 당연히 수리논술로 의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신이 별로 안 좋아도 반영이 안 되나요? 수능 최저 이런 것도 없나요? 수능 최저는 있죠. 가장 힘든 부분 하나가 의대 네. 논술을 쳤을 때 네네.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저. 만약에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아이들이 이제 정시를 했을 때 의대가 좀 안 되는데 정시로는 그냥 뭐 일반적인 괜찮은 학교의 공대 수준이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논술을 한다라고 쳤을 때 분명히 이런 애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논술 실력만 있다면 이런 애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수리논술은 사실 고3 여름쯤 이렇게 시작해도 좀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신과 좀 다른 공부가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의대 수준에서 원하는 그 수능 최저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의대도 급이 있어서 당연히 더 좋은 의대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최저를 요구하죠. 과목별로 몇 가지를 맞춰야 되는데 당연히 수학으로 맞춰야 될 거고요. 수학으로 못 맞춘다는 건 이미 수학 실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내신 공부만 한다는 거는 이게 또 내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내신이 수능과 좀 괴리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난이도, 그 다음에 수리논술에서 나오는 난이도 뭐 이런 정도까지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심화를 요구하는 학교에서 만약에 내신을 했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보면 몇몇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송도 같은 경우도 내신 등급은 좋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실제로 학종 형태라든지 다른 전형, 내신 전형 형태로도 의대를 못 가고 맞아요. 수능 최저를 맞추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들여다봤더니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정말 성실히 열심히 했는데 딱 내신만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원래 하는 심화 프로그램에서 생각해 봤을 때 심화를 제대로 치고 문풀을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내신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가 항상 이게 선후가 중요한데 순서가 좀 뒤집힌 공부? 내신 공부가 나쁜 건 아닌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고2에 지금 심화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수업을 진행하시는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고2부터 제가 수업하게 된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항상 똑같은데요. 선행을 하는 목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선행의 목적이 이 아이의 어떤 잠재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냥 똑같이 다른 친구와 같은 출발선상에 달리더라도 앞설 수 있다면 그럼 상관없는데 이게 쉽게 앞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건지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선행을 하고 조금 달려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1학년 내신에서 좀 앞서는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점점 현행 쪽으로 빠지면서 선행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2, 고3 올라오는 과정에서 점점 뒤로 밀려서 특히 내신이 좀 강세인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기만 맞춰서 하다 보니 점점 앞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내신 쪽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그냥 다 같이 뒤로 뒤처지는 상태? 근데 분명히 거기서도 앞서 달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고2 심화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그 애들이 멈춰있는 그 상태를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내신보다 훨씬 앞서는 시기에 심화를 치고 그 심화를 쳤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존재하는 이를테면 책에 나온다든지 인강에 소개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많은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조금 전달하고 그것들을 내신 전에 충분히 트레이닝 시키면서 조금 고퀄의 문제들을 조금 보게 만들고 마지막 단계에서 아이들이 이제 내신에 관련되어 있는 조금 더 제 기준으로는 좀 낮은 수준, 연상, 지저분한 형태의 문제 이것들을 조금 학교에 맞게 풀리기만 하면
그럼 당연히 내신도 되면서 그 내신 시기에 내신에서 푸는 그런 모든 지저분한 연산량이 그냥 실력으로 몸에 온전히 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합하게 단계별로 고2까지 가능하게 딱 맞춰주면 고3이 이미 올라오는 시기에 이미 기존의 고3 아이들과 전혀 다른 수준의 고3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합평 같은 경우도 제가 1년 끌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준비가 끝난 애들이라서 50분 만에 끊고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키워내는 게 이제 제 목표인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고2부터 제가 아이들 수업을 듣게 되면 정말 심화나 수리 논술이나 내신이나 수학은 어차피 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수학의 좀 기본적인 실력을 탄탄하게 심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수능도 하시고 내신도 하시고 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생님도 많으시고 학원도 많긴 한데 이게 약간 전문화돼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리 논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냥 한 것만이 아니라 한 해도 안 쉬었고 그 다음에 계속 결과를 내면서 수능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특기자나 심층면접 수업도 계속 했었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2학년 수업을 하든 3학년 수업을 하든 약간 조금 정확하게 거기서 해야 되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 논술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에서 100%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미리부터 천천히 넣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그럼 오늘은 황영원 선생님 모시고 수리 논술, 의대, 그리고 고2부터 지금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좀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